네, 안녕하세요. 세화방의 임세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와인은요, 라시고니에 르라는 와인이에요. 제 생각에 르 다음에 방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라시고니는 이제 황새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여우와 황새라는 이솝우화 있잖아요. 그거를 모티브로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병에 황새가 와인을 이렇게 빨아먹고 취한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우와 황새 보면 황새가 그 여우가 황새를 집에 초대했는데 평평한 그릇에다가 수프를 줘서 황새는 부리가 이제 기니까 못 먹고 또 황새가 그거를 복수하려고 여우를 집에 초대해서 긴 병에다가 이제 수프를 내놨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 이솝우화를 저기 모티브로 만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라시곤 엘르 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가류스라고 지중해 쪽에 이제 내추럴 와인 생산자가 만든 건데요. 이 그르나시 블랑은요, 원래 이제 지중해의 이제 포도 품종이에요. 지중해 원래는 스페인의 그라나다 그라나다의 포도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그라나다 지방은 이제 스페인 남쪽 지방인데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옛날에. 근데 정말 그라나다를 가다 보면 포도밭이랑 올리브밭이 쫙 있고요. 여름에는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막 진짜 아리조나 사막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 그르나슈라는 품종이 그런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에도 이제 잘 자란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지중해 쪽에서 이제 특히 많이 나는 이제 지중해 쪽에서만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그라나다가 원래 이제 원산지고요.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제 프랑스가 이제 국경이 스페인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남부 지중해에서도 이제 많이 경작을 한답니다. 건조한 기후에서 이제 자란 그 포도들은 내추럴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산도가 적고 하지만 이제 맛이 풍부하고 이제 입 안에서 긴 여운을 주는 그런 풍부한 맛의 와인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와인을 마셔보고 뭐라 그럴까 부르고뉴 와인 같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와인은 라시고니르라는 이제 와인을 만들 때는 부르고뉴 지방에서 만드는 방법으로 만든다고 해요. 부르고뉴 지방에서 이제 만드는 와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바토나지라고 해가지고 와인 그 통에 거기다가 그 긴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이제 저어가지고 그 와인 침전물이 이제 밑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탄닌감이 적은 이제 와인을 만들게 돼요. 이제 그게 와인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부르고뉴 방식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 부르고뉴 방식 바토나지를 사용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르고뉴에서 나는 약간 미네랄 맛 같은 것도 난다고 부르고뉴 와인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도 하네요. 한번 진짜 이 긴 여운을 주고 약간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둥근 맛이 나는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약간 정말 샤블리 마셨을 때 처음에 딱 그 느껴지는 그 맛이 약간 나면서 끝맛은 약간 뭐라 그러지? 드라이해요. 신기하다. 근데 산도가 확실히 그 샤블리보다는 적네요. 그래서 이 그르나슈 품종은 그 샤르도네 품종으로 만든 부르고뉴 와인보다는 산도가 적다고 합니다. 근데 냄새는요, 약간 시트러스 향도 좀 나요. 시트러스 향이 나는데 마셔보면은 산도는 좀 더 적고 약간 드라이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입 안에서 이렇게 맴도는 긴 여운이 부르고뉴 와인 마셨을 때처럼 좀 있네요. 신기하네. 원래 이 랑그독 쪽 지방 화이트 와인들은요, 약간 드라이하고 하긴 하지만 긴 여운이 주는 감이 없는 와인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그르나슈 블랑 특히 또 이 라시고뉴 이 와인은 내추럴 와인 중에서 되게 되게 입안에서 긴 여운을 줘요. 되게 신기하네요.
이제 약간 그런 둥근 맛이 나는데요. 둥근 맛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약간 빵 구울 때 그런 나는 그런 되게 고소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고소하면서 뭔가 이렇게 풍부한 그 향기가 막 맴돌잖아요. 약간 그런 빵 구울 때 그런 냄새가 맴돌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입 안에서 약간 이렇게 머물면서 이렇게 화하진 않고 뭐라 그러지?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진짜 둥글다는 표현이 진짜 맞는 거예요. 둥글게 입에서 계속 맴돌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저희 이제 와인을 마실 때 둥글다고 하거든요. 프랑스 말로도 홍이라고 해요. 약간 홍대어가 있다. 그 둥근 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약간 뭐 미네랄 맛이 좀 많이 난다. 뭐 이런 미네랄 맛이 난다는 것은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런 입에서 이제 그런 여운들이 이제 많이 감도는 와인을 약간 미네로하다고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럼 제가 한번 아까 만들었던 그 크리스피 페스토 대구 구이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또 와인은 페어링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제 생각에는 이 페스토랑 이제 이게 빵가루를 얹어가지고 구운 오븐 대구 구이잖아요. 그래서 이 페스토랑 이 바삭바삭한 느낌이 이 뭔가 산도도 적으면서 약간 둥근 느낌의 이 그나슈 블랑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아까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 요리는요, 뭔가 생선가스 우리 많이 먹잖아요. 저 진짜 완전 생선가스 팬인데요. 사실 돈가스보다 생선가스를 더 좋아해요. 또 피시앤칩스라고 또 많이 먹잖아요. 생선가스 대신 유럽에서는. 근데 생선가스인데 오븐에 구워서 기름기는 없고요. 뭔가 레몬을 넣어가지고 바삭바삭한 느낌이 빵가루랑 레몬을 넣어서 바삭바삭하면서도 약간 그 레몬의 상큼한 맛이 그 느끼함을 좀 잡아줘요. 페스토랑 이 생선만 들어갔을 때 날 수 있는 그런 느끼함을 딱 레몬이 잡아주네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생선가스에 우리 타르타르 소스 먹잖아요. 같이 생선가스랑 타르타르 소스가 함께 뭐랄까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타르타르 소스가 없어도 그 레몬이 타르타르 소스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페스토랑 그 빵가루가. 저번 얼마 전부터 이제 럭키가 너무 옆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시끄러우시죠? 저도 마이크를 하나 사야겠어요. 유튜버님들 보니까 다 마이크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소음이 좀 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저 유튜브 하는데 너무 길게도 없고 이렇게 사실 여러분한테 그냥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저는 시작을 한 건데 다들 파리에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많이 못 구하는 와인들도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점점 에피소드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더 필요성을 뭔가 더 잘 준비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뭐 럭키도 같이 출연해야죠. 같이 사는 사람인데, 사람 아니 같이 사는 강아지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럭키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저는 집사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하는 게 하루 종일 요즘에 그 락다운 자가격리 때문에 이제 계속 집에 있잖아요. 하는 게 럭키 쫓아다니면서 뒤치적거리 하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 하루 종일. 자가격리 안 할 때는 럭키 혼자 어떻게 심심해서 지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와인이 마시다 보니까 또 요리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저 꼼셰도아에 페스토, 콜드 페스토 파스타가 있거든요. 파스타인데 샐러드처럼 먹는 그런 파스타예요. 그거랑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요. 연어 타르타르랑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고 또
저는 사실 레몬치킨 파스타랑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와인은. 그 레몬치킨 파스타의 크림 파스타인데요. 레몬이 들어가가지고 크림 파스타의 그 고소한 맛도 있으면서 그 레몬이 주는 상큼한 맛 때문에 하나도 느끼하지 않고 너무 맛있거든요. 매일 먹어도 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제 입맛이어서 그런지. 그거랑 마시면은 뭔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시다 보니까 이 음식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담백해서 전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르고뉴 샤르도네는 뭐 샤블리 이런 거는 좋지만 레몬 맛이 좀 더 많이 나니까 그 상큼함 산도가 조금 더 있으니까 뭐 그때그때 달라요. 샤블리가 맛있을 때도 있고 그르나슈 블랑이 더 먹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를 드셔보시면서 어떤 게 자기 취향에 더 잘 맞는지를 찾아내시는 재미도 그 와인 마시는 그 쏠쏠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부터 유튜브를 하면서 음식을 만드는 거랑 와인을 마시는 거랑 음식을 그 먹고 또 와인을 마시는 거랑 같이 올렸는데요. 이제 따로따로 올리려고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음식 만드는 것만 딱 보시고 쉽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이게 얘기가 길어지면은 지루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와인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어떤 이 음식이 와인이랑 어떻게 페어링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또 다음 편을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제부터 나눠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양파랑 호박을 넣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야채가 양파랑 호박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요리 하실 때는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시는 거 넣으면 돼요. 거기다 넣고 그런 소스 같은 거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잘 비율 맞춰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비율을 맞춰서 넣어서 먹으면 그게 이제 프랑스 요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제 너무 회사에서 항상 늦게 끝나요.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맨날 일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복잡한 음식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할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프랑스 요리 중에서도 간단한 거, 간단하면서도 또 만약에 레시피가 복잡해도 저는 약간 이런 능력이 있어요. 모든 일이 복잡해도 간단하게 풀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일에서도 약간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빨리 해요, 일도. 그리고 음식도 저 뭔가 이렇게 복잡하면 거기서 간단하게 풀어내는 그런 약간 그런 게 약간 장점이거든요, 저의 특징이랄까. 그래서 이제 음식도 되게 간단하게 쉽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프렌치 요리는 어렵다 이런 거 관념에서 벗어나서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프렌치 요리들을 제가 이제 많이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프렌치 요리들이 좋아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븐에 넣고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와인 한잔 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뭐 자기 할 일 하다 보면은 끝나요. 그럼 그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 요리는 할 때 되게 뭔가 계속 부엌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한국 요리 좋아해서 그러는데 계속 부엌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귀찮아가지고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먹고 싶을 때 빼고는. 근데 이제 프랑스 요리는 준비해가지고 오븐에 딱 넣어버리면 끝이니까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프랑스 요리를 더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 계속 보시게 되면은 이제 쉽게 이제 프랑스 요리 하시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거예요. 예, 쉽게 만드는 프렌치 요리. 그래서 이지 프렌치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화방에서 이지 프렌치 요리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와인 이제는 여러 이제 와인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프랑스 생활한 지 15년이 됐어요. 2020년이니까 제가 2005년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프랑스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또 어떻게 정착해야 할지, 또 아니면 요즘에 옛날에 비해서 변한 점, 또 요즘에 일상, 아니면 제가 회사 다니면서 일어나는 일들, 또 여러 가지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저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구독해 주시고요. 제가 열심히 더
자주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라시고뉴예요. 지금 꼼시또에 가면은 이달의 와인으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라시고뉴, 꼼시또의 라시고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르고뉴 와인이랑 부르고뉴 샤르도네랑 샤블리 이런 거랑 비슷하지만 산도가 더 적은 와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꼼시또에서도 와인 테이크아웃을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드시다가 집에 와서 이거 좀 더 드시고 싶은데 어디 가서 사긴 너무 귀찮고 하시게 될 경우에 이제 테이크아웃 투고 하셔도 되고요. 그럴 때 30% 해드립니다. 30% 할인 받으셔가지고 와인 사가지고 가셔서 집에서도 맛있는 화이트 와인 드시고요. 아니 레드 와인도 맛있는 와인 드시고요. 또 지나가다가 오셔가지고 퇴근길에 뭐 어디 가서 사기는 귀찮고 하시면 이제 꼼샷대에 들어오셔서 와인을 사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안녕.